여러분, 미국 우선주의,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셨나요? 어쩌면 그건 그냥 시작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미국 외교 정책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제국을 향한 야망일지 아니면 더 깊은 고립으로 가는 길일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나의 도덕성 그리고 나의 마음, 오직 그것만이 나를 멈출 수 있다. 국제법 따위는 필요 없다. 바로 이 한마디, 이 충격적인 선언 안에 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간 이어져 온 세계 질서를 통째로 뒤흔들려는 어떤 새로운 원칙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례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여기서는요, 굳건했던 동맹 관계가 어떻게 차가운 비즈니스 거래로 변질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내민 원조라는 손길에 어떤 엄청난 가격표가 붙어 있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숨갑게 돌아갑니다. 2월 17일에 제안을 던지죠. 그리고 28일 회담이 결렬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며칠 뒤인 3월 3일과 5일 군사 원조와 정보 공유가 그냥 딱 끊겨버립니다. 이건 뭐 협상이 틀어지자마자 곧바로 강력한 압박 카드를 꺼내 든 거죠. 그들이 내민 요구의 핵심,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숫자가 있었습니다. 50%. 네, 무려 절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가진 모든 천연 자원에서 나오는 수입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그 50%의 수입을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목표 금액이 있었어요. 자그마치 5천억 달러. 이 어마어마한 돈이 모일 때까지 모든 수익은 100% 미국이 소유한 펀드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자, 그럼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의 입장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무상으로 받은 원조를 빚으로 갚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사실상 국가의 주권, 그 미래를 팔 수는 없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던 거죠. 결국 이 사건으로 모든 게 바뀌어 버린 겁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던 동맹, 지켜주던 보호자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걸 계산하고 빚을 받아내려는 냉혹한 채권자로 그 관계가 완전히 변해버린 순간이었죠. 자, 이번에는 무대를 중동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우크라이나에서 자원을 받다면 이곳에서는 완전히 다른 걸 봅니다. 바로 부동산이죠. 수십 년간 이어진 지정학적 위기가 외교 문제도 인도적 문제도 아닌 하나의 거대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로 탈바꿈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2025년 2월 정말 믿기 힘든 발표가 나옵니다. 미국이 가자 지구를 인수하겠다는 겁니다. 네, 인수요. 그렇게 해서 뭘 하느냐? 바로 중동의 리비에라 같은 초호화 휴양지로 만들겠다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계획이었죠. 계획은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고 또 대담했습니다. 자, 보세요. 1단계, 200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을 이집트와 요르단으로 옮긴다. 2단계, 텅 비게 된 땅을 미국이 인수한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그곳을 최고급 휴양지로 재개발한다. 물론 여기에는 조건이 붙었죠. 만약 이집트와 요르단이 주민 수용을 거부하면 미국의 원조를 끊어버리겠다는 협박과 함께였습니다. 이 계획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유엔 사무총장은 이 계획을 딱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바로 인종 청소라고 말이죠. 물론 국제사회의 반발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인수라는 강력한 표현은 스그머니 권고로 한 발 물러서긴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강력한 압박 카드가 결국 먹혀들어서 2025년 10월 극적인 휴전 협정을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와 가짜 지구 두 가지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이게 그냥 개별적인 사건들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모든 행동을 하나로 꿰뚫는 아주 거대한 외교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돈로 독트린이라고 부릅니다. 네, 바로 돈로 독트린. 이게 뭐냐면요. 아주 오래전 19세기에 있었던 먼로 독트린의 21세기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뭐 일방주의, 모든 걸 거래로 보는 관계, 그리고 서방고 전체에서 미국의 압도적인 우위를 주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독트린의 핵심 특징이죠. 이 둘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전 먼로 독트린이 우리 영역에 들어오지 마 하고 선을 긋는 일종의 방어적인 자세였다면요. 이 놀로 독트린은 정반대예요. 여긴 전부 우리 거야 하면서 직접 들어가서 경제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적극적으로 지배하겠다는 아주 공격적이고 팽창적인 개념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백악관 핵심 참모의 입을 통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초강대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초강대국답게 행동할 겁니다. 더 이상 빙빙 돌려 말하지 않겠다는 거죠. 힘의 논리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 이게 바로 돈노 독트린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독트린은 그냥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죠.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다시 요구하면서 유럽 동맹들을 협박하고 파나마 운하를 되찾아 오겠다고 공언합니다. 심지어 세계보건기구나 유네스코 같은 수많은 국제기구에서 줄줄이 탈퇴하면서 기존의 국제 질서를 아예 무시해버리고 있어요. 다자주의는 이제 낡은 것이고 오직 1대1 거래만이 중요해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이 모든 거대한 변화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말 그들이 말하는 황금 시대가 펼쳐질까요? 아니면 걷잡을 수 없는 혼돈의 시대가 시작되는 걸까요? 분명한 건 이건 1945년 이후 우리가 익숙하게 알던 그 세계 질서의 완전한 종말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대화와 외교가 있던 자리에 이제는 노골적인 힘과 경제적 압박이 들어서는 거죠. 힘이 곧 정의가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 길의 끝은 미국의 새로운 황금 시대일까요? 아니면 전 세계가 힘을 놓고 싸우는 마치 마피아들의 투쟁과 같은 거친 시대의 서막일까요? 정답은 아직 알 수 없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알던 세상, 그리고 우리가 알던 질서는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